밤마다 잠들기 힘드신가요? 왜 나이 들수록 잠이 더 설칠까요? 잠 잘 오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건강한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들어 더 많은 분들이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중장년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만 잤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요?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잠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깊은 잠을 못 이루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밤에 두세 번씩 깨게 되시죠. 더 큰 문제는 한 번 깨고 나면 좀처럼 잠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만난 72세 이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었을 때는 베개만 대면 잠들었는데 요즘은 잠자리에 누우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져요. 한숨도 못 자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드는데 그마저도 얼마 못 가 깨버려요. 이런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잠은 하룻밤에 3에서 5번의 수면 사이클을 거친답니다. 마치 기차가 여러 역을 지나듯 우리도 잠들 때 여러 단계를 지나갑니다.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얕은 잠 1단계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주변 소리도 들리고 몸이 살짝 움직이기도 하죠. 잠들었다가도 화들짝 깨는 순간 바로 2단계예요. 그 다음은 조금 더 깊은 잠 2단계입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진정한 휴식이 시작되죠. 세 번째는 아주 깊은 잠 3단계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갑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꿈을 꾸는 잠렘수면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합니다. 이 한 사이클이 90분에서 150분 정도 걸리는데요. 젊었을 때는 이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간중간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 할아버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한 번도 안 깨고 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밤중에 3번은 꼭 깨요. 화장실도 가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낮에 계속 졸리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20대 때는 100이라면 50대가 되면 절반으로 줄고 80대가 되면 그마저도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95%가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빛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빛이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특히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우리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8세 김 할머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다가 새벽 2에서 3시가 되어서야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잠이 안 와서 폰을 본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폰을 보시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였죠.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취침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5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를 끄는 셈이죠. 두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시간입니다. 피곤할 때 자고 일어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정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하고 나서는 피곤할 때 자고 싶을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점점 낮과 밤이 바뀌더니 이제는 밤에 잠도 안 오고 낮에는 계속 졸리고 가족들과 식사 시간도 안 맞아서 큰일이에요. 이처럼 생체 시계가 무너지면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정신이 맑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야식이에요.
밤에 출출해서 조금 먹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몸은 밤에 음식이 들어오면 아, 지금이 활동할 시간이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매일 밤 10시에 라면을 드셨는데요. 잠은 새벽 2시가 되어야 오고 자도 계속 깨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야식을 끊으시고 나서는 밤 11시면 편하게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 식사와 취침 시간 사이가 너무 짧으면 위산역류나 소화 불량으로 잠을 설치기 쉽습니다. 최소한 3시간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술입니다.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던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잠이 잘 옵니다. 하지만 2에서 3시간 뒤에는 반드시 깨게 되죠. 75세 최할아버님의 사례가 기억나네요. 40년 넘게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마셨어요. 처음에는 꿀잠 자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새벽에 꼭 깨서 화장실도 가고 갈증도 나고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술은 처음에는 깊은 잠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잠을 더 얕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취침 전 음주는 렘 수면을 40%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 중요한 수면 단계가 줄어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잘못된 운동 시간입니다. 운동하면 피곤해지니까 잠이 잘 오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만난 65세 박할아버님은 매일 밤 10시에 테니스를 치셨습니다. 운동 자체는 좋지만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우리 몸이 긴장하고 체온도 올라가서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죠. 운동은 아침이나 늦어도 저녁 6시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5가지 요인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8시간 꿀잠을 자고 싶다 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60대의 20대의 체력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이에 맞는 건강한 잠입니다. 깊이 자지 못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자는 것. 자주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잠의 시작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실제로 수면 검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주무시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우리 뇌는 깨어있던 순간만 기억하기 때문에 실제 수면 시간보다 잠을 덜 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건강한 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침 전 루틴 만들기, 수면 환경 조성하기, 그리고 낮잠 활용하기 등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팁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여러분만의 불면 경험이나 극복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우리 시기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